여러분, 제가 첫 번째 시간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어떻게 이렇게 쭉 진화,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변해왔나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으면, 이번 시간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현실 세계에서 어떤 파괴력을 지니고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나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별, 가족, 생명의 영역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제가 실제 사건들, 케이스들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별 파괴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별을 자꾸만 파괴하는 거죠. 구분을 자꾸만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예로서 제가 캘리포니아주의 SB 132 법안을 가지고 왔는데요. 얼마 전이에요. 2020년 9월 26일. 민주당 소속의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게빈 뉴섬이 트랜스젠더 재소자들이 자신의 젠더 정체성에 따라서 수감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미국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요. 영국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 이 성전환 수술하지 않고 남성의 생식기를 여전히 유지한 채로 자기가 여성임을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감옥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교도소를 가는데 이분을 남자 교도소로 보낼 것이냐, 여자 교도소로 보낼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단체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여자 교도소를 선호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법적으로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여자 교도소에서 가서 같이 있는 이 여성 수감자들하고 잘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성 수감자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이 젠더 정체성, 성별 정체성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트랜스젠더는 네가 원하는 교도소, 남자 교도소든 여자 교도소 갈 수 있다라고 해준 것이죠. 영국에 카렌 화이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를 갔는데, 이분이 이제 평소에도 트랜스젠더임을 주장을 했죠. 물론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가발 쓰고 화장하고 여자 옷 입고 다니면서 여자들을 이제 성폭행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기는 여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자들이 있는 교도소로 이감을 신청해서 갔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이분이 4명의 여성을 더 성폭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국사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된 사건이에요. 이거 영국에는 Gender Recognition Act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성별을 이제 인정해 주는 거, 자기가 원하는 성 정체성을 인정해 주는 건데, 이것을 악용한 사례로 가장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이죠. 두 번째는 위스콘신 메디슨주의 메트로폴리탄 교육부의 어떤 정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8년 4월부터 실시된 정책인데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제가 좀 성 전체성이 혼란스러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이제 있으면, 당연히 저희 생각에는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그것을 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육부에서는 부모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정책을 시행한 것이죠. 알리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그 행동 발달 사항 같은 데 보면은 성적하고 뭐 이런 아이들의 특징 같은 걸 다 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나이스 시스템 이런 데 가면은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의 상황 같은 걸 다 볼 수 있는데요. 이 교육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볼 수 있는 난에다가 그 성정체성 문제를 쓰지 말고 선생님들만 보는 그 비밀 칸이 있대요. 거기에다가만 기재를 해라. 이렇게 해놨더니 학부형들이 아무도 자기 아이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모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학부형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알게 돼가지고 소송을 건 상태고요. 법원은 이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 정책을 일단 스탑해라 이렇게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 내 아이가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죠. 아이가 성적이 뭐 좀 떨어지고 좋아지고 뭐 친구랑 좀 싸우고 이런 문제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른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부모에게
비밀로 한다? 이거 괜찮겠습니까?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워싱턴 DC에 있는 한 레스토랑, 쿠바 리브르라는 레스토랑에서는 어떤 이제 트랜스젠더가, 물론 성전환 수술하지 않고 이제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시는 분이죠.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이제 종업원이 잠깐 신분증 좀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 식당에서는 이제 신분증상 이게 여자로 되어 있으면 이제 합법적인 거니까 화장실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고, 만약에 뭐 신분증에 여전히 남자로 찍혀 있으면 이제 막으려고 했겠죠. 근데 이 샬롯 클라이머라는 사람이 나한테 신분증 요구했단 말이야. 나 트랜스젠더인데. 그러면서 이 혐오 방지, 혐오 범죄다. District Human Rights Act, 이 지구의 인권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고소를 해가지고 식당이 7,000불의 벌금을 선고받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또 일리노이주의 팔라틴 타운십이라는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 락커룸, 샤워룸 사건 많이 들어보셨죠? 그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이 여학생들하고 나는 샤워시설, 탈의실 같이 쓸래?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화장실도 성중립 화장실 쓰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학교마다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 학교는 어떤 경우냐면은 어떤 이제 트랜스젠더 학생이 남자아이인데 성전환 하지 않고 여학생이 된 거죠. 그러면서 여학생하고 탈의실과 샤워실을 같이 쓰겠다고 했더니 학교에서 좋다. 대신에 이제 개인 커튼을 좀 쳐라. 샤워 커튼을 좀 쳐라. 이렇게 했더니 그것도 싫다고 한 거예요. 나는 커튼 다 열고 여학생들 다 보면서 같이 샤워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 교육청에서 이 학생의 손, 남학생이라고 해야 되나? 이 트랜스젠더 학생의 손을 들어줘가지고 샤워시설 그냥 다 오픈한 채로 쓰게 이제 하라고 한 것이죠. 안 그러면은 재정 지원하지 않겠다.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이거 어떻겠습니까? 참 또 이상한 것은 그 여성분이 남자로 트랜스젠더가 된 분들은 굳이 남자 탈의실을 쓰겠다거나 남자들이랑 같이 뭐 샤워나 목욕탕을 쓰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꼭 남자분이 여자로 된 이 트랜스젠더는 굳이 꼭 여자 목욕탕을 가야 되고 여자 그 교도소를 가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5번은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18살 된 트랜스젠더, 이분도 이제 남자에서 여자인데 물론 성전환 수술하지 않았고요. 트랜스젠더가 있었는데 10세 소녀를 화장실에서 이제 성폭행을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돌라토프스키라는 이 청년인데, 이 청년은 사실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도 설치하고 다른 이제 성폭행 미수로 그친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트랜스젠더가 되고 하는 이 과정에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관대하게 뭐 사회봉사 몇 시간 뭐 이런 식으로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성들이 대단히 흉악한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것이 이 커네티켓주 여자 육상선수 사건입니다. 이 커네티켓주는 2017년부터 이 트랜스젠더 남학생 여자가 된 그 트랜스젠더가 여성이 전용으로 하는 운동 경기에 참여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줬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이후에 거의 모든 육상 경기에서 이 트랜스젠더들이 1등을 하는 겁니다. 17개인가 8개인가의 경기 중에 한 15개가 이분들이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셀리나 소울이라는 여학생과 나머지 한 2명 정도 더 있는 여학생들이 이럴 수는 없다. 이 남자와 여자가 생물학적으로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폐활량이라든지 심장의 크기라든지 근육의 양이라든지 이게 너무 달라서 아무리 여자가 열심히 훈련하고 뛰어도 이 트랜스젠더 남자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 셀리나 소울이 주장하는 바는 나는 대학에 장학금도 못 받게 됐고 진학도 어렵게 됐고 너무나 차별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여성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래서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기록
보면은 뭐 여자 전 세계 육상 선수 뭐 이 신기록 이런 기록들조차도 그 남자 선수들 일반적인 남자 선수들 기록만도 못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여성 전용 그런 스포츠 경기가 생겼겠죠. 만약 남녀 구별 없이 무조건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뭐 육상도 하고 하면 그 여자분들은 운동 경기에서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너무나 큰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연방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고 뭐 청원도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데요. 이와 반대로 아이다호주에서는 트랜스젠더를 그 여성 경기에 참여하는 걸 금지시켰더니 이제 트랜스젠더 쪽에서 반대로 이것은 우리의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이다. 그래서 또 소송을 걸고 지금 뭐 야단도 아니죠. 7번째 케이스는 재미난 케이스예요. 이건 캐나다 사례인데 그 여성 전문 왁싱 업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 털을 이렇게 깎아주거나 뽑아주거나 하는 그런 제모하는 곳인데요. 그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여전히 이제 이 성전환하지 않은 그 남자에서 여자가 된 트랜스젠더 제시카 야니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3군데의 이 여성 전용 이 왁싱 업소에다가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예약을 해서 찾아간 거죠. 그래서 자기 성기 주변에 있는 털을 다 깎아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성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럴 수 없다라고 거부를 했더니 너 지금 차별금지법 위반이야. 그래서 너 내가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니까 나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돼. 그 소송을 몇 달 사이 13건을 건 거예요. 근데 이 타겟 여성이 너무 뚜렷했어요. 일단 여자 혼자서 집에서 그냥 페이스북으로 아름아름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분들이 이민자여서 영어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이제 소송을 건 거죠. 그래서 법원은 이 패턴이 너무 뻔하니까 이 제시카 애니프라는 이 트랜스젠더는 금전적인 것을 목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악용해가지고 특히나 이 소수 인종의 여성들을 협박한 혐의로 오히려 이제 벌금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차별금지법 이슈가 아주 뜨겁죠. 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정의당이나 또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차별금지법은 정말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고 우리의 삶에서 크게 영향이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해당되는 그 삶의 영역이 제가 알기로는 고용, 서비스, 재화, 교육의 영역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육상선수 사건은 교육의 영역에 해당될 테고 캐나다 왁싱 전문 여기는 또 서비스 이런 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잭 필립스 제빵사 아저씨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하면은 이 고용, 재화, 서비스, 교육의 영역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모든 영역에서 성소수자나 성별 정체성을 특별히 보호하는 클래스로 해놓는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또 동성애도 굉장히 옹호 조장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학교에서 성교육을 우리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포르노 수준의 그런 성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 또 최근에는 그 퀴어 축제를 현장 학습으로 하겠다라는 그 논의가 국회에서 있다고 해요. 이런 정말 정신 나간 생각들을 누가 하시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제발 좀 이 해외 사례들을 미리 좀 보시고 참고하시고 차별금지법이 이 대한민국의 건전한 문화, 전통, 윤리 이런 걸 어떻게 바꾸게 될지 그 영향력을 좀 심각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결혼과 가족의 파괴입니다. 미국은 2015년도 6월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바가 있죠. 오버스페어 vs 허츠라는 그런 이제 케이스를 끝으로 미국 전역에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교육 커리큘럼이 바뀌게 된 것이죠. 동성애도 괜찮다. 학문성교도 인간의 성관계 방식의 하나다.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캘리포니아에 있는 학부모들이 등교 거부 운동을 좀 하고 있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런 교육 시키지 마라.
만약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퀴어 축제를 학교 현장 학습으로 애들을 다 데리고 가겠다? 이러면 이제 학교를 그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망치는 그런 교육을 하는 현장에 애들을 무방비로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이제 점점 더 미국처럼 홈스쿨링이나 대안학교가 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결혼과 가족의 파괴 또 있는데요. 여러분, 그 미국의 대표적인 메인스트림 미디어, 그러면 CNN 방송 떠올리시죠?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CNN을 굉장히 많이 자주 인용을 하고 뭐 CNN에서 얘기하면 거의 진실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CNN의 대표적인 앵커인 앤더슨 쿠퍼, 돈 르몽, 리차드 퀘스트 이런 사람들이 다 동성 결혼을 했어요, 최근에. 심지어 앤더슨 쿠퍼는 동성 결혼을 하고 자신의 정자와 난자를 사서 수정을 시킨 다음에 대리모에다 착상을 시켜서 아들을 얻었어요. 그래서 뭐 전 세계에서 축하를 엄청나게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좀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 지적으로 수준이 되게 높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동성 결혼을 막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 보통의 이런 그 도덕관념, 전통적인 그 도덕관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저렇게 해도 괜찮나? 저렇게 멋있고 훌륭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난 사람들이 다 저걸 좋아하고 선하고 있고 선호하고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이게 괜찮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면서 결혼의 정의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을 함께 하기로 서약하고 살면서 아기를 낳고 기르고 뭐 이러는 것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결혼인데 지금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서 결혼의 개념 정의 자체가 성별 규정이 없어버리는 거죠. 그냥 두 사람, 서로 좋아하는 두 사람의 합이면 결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꼭 생물학적으로 이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사람들만 해야 돼? 뭐 이거 아니게 된 거죠. 뭐 대리모도 되고 정자도 사고 난자도 사고 뭐 한마디로 인간이 이렇게 조각조각 나고 상품화되는 그럼으로써 가족의 의미가 해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누가 건강한 가족이라고 말해? 아빠, 엄마, 아이 있는 게 누가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말해? 그것도 정상적이고 남자 결혼해서 입양이나 대리모 출산해서 이렇게 가족을 이룬 우리도 너무 행복하고 건강하고 심지어 거룩한 가정이기까지 해.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명윤리 쪽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생명 파괴 심각하죠. 지금 우리나라도 낙태죄 이슈가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미국 대통령 당선 호소인이라고 하는 조 바이든이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국민의 세금으로 낙태 수술을 지원하겠다 이런 것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화당의 벤 사스라는 이 상원 의원은 Born Alive Survivors of Abortion Protection Act라고 해가지고 낙태를 시키려고 애썼는데 애가 그냥 시키기 전에 먼저 나와버린 거예요. 죽지를 않았어요. 낙태를 당하지 않았는데 의사들이 이 아이를 그냥 차가운데 그냥 버려두면 그냥 1시간 좀 지나고 나면 그냥 저절로 죽는 거죠.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만큼은 따뜻하게 싸주고 죽게 내버려 두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 법안입니다. 근데 굉장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작년에도 한번 나왔는데 통과를 못했고요. 2020년에도 또 나왔는데 통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2020년 12월까지 새로운 낙태 관련 법을 지금 만들어야 되죠. 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를 형법상으로 규제하는 거 그거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이제 그 규범 만들어라, 법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뭐 14주니 뭐 24주니 주수를 제한해서 낙태를 허용하려고 하고 있고 또 급진적인 페미니스트 단체들은 주수를 가지고 이렇게 규제하는 것은 낙태죄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풀텀 그러니까 내가 죽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죽이게 허락해달라. 그것이 여성의 인권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낙태 이런 말도 쓰지 마라. 너무 범죄자 같이 들리잖아. 임신 중단권, 임신을 중단하는 것은 여성의 고유한 기본권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낙태죄를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프로 라이프,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쪽. 어쨌든 한 생명이라도 살려보자. 태아도 엄마와는 독립된 그런 태아만의 그 인권이 있고 살 권리가 있다, 생명권이 있다. 여성의 어떤 그 행복 추구권보다는 한 인간의 생명권이 더 우선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서로 막 찬반 논란이 엄청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방송인 사유리 씨 있죠. 일본인인데 되게 깜찍하고 예쁘고 발랄한 그리고 약간 엉뚱한 그런 캐릭터로 사랑받고 있는 사유리 씨가 최근에 비혼모로서 아이를 출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찾지 못해서 결혼을 못했는데 자신이 이제 나이가 점점 많아지니까 아기를 더 낳을 수는 없게 되는 거잖아요. 난자가 이제 너무 노쇠해버리면.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자기가 정자를 기증받아가지고 혼자, 나는 결혼을 하지 않지만 아기는 갖고 싶다. 그래서 혼자 아기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서 아니 낙태할 권리도 주장하는데 출산할 권리를 인정해달라. 내가 원하면 애를 죽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면 애를 가질 수도 있도록 자유롭게 좀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 아이는 그 여성의 소유물입니까? 여자가 원하면 낳고 원하지 않으면 죽여도 되는. 만약 한 인간의 생명이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된다면 그 뱃속에 있으나 우리처럼 멀쩡하게 살아서 나와가지고 살아있는 그 인간이나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명의 가치가 한없이 땅으로 떨어지는 거죠.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이 생명의 가치가 떨어지면 결국 누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되겠습니까? 그 낙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정말 12월 달까지 뭔가를 해내야 돼. 이런 기한을 정해놓고 급조해서 뭔가 법안을 만들고 이러는 것들이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다 같이 정말 심각하게 숙고를 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적으로 선하고 악한 것이 없고 그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정하고 도덕도 내가 정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피해를 봤으니까 나는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진리인가 아닌가 옳은가 옳지 않은가 관계없이 그냥 자신의 판단에 따라 모든 것을 하겠다 하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 우리의 성별 정체성과 우리의 결혼 제도와 우리의 가족과 더 나아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생명까지 파괴하는 이런 지경에 와 있다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비단 해외 사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코앞에 닥쳐와 있고 낙태죄도 차별금지법도 올해 안에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 다 해결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 당대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는 차원에서 깊이 숙고하고 결정하고 또 의견을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